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끔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재정, 직업과 소명, 인간관계 중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그리스도인과 재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소명, 인간관계에 이어서 드디어 벌써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그리스도인과 중독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기는 테바의 라이프 스토리. 우! 네, 지난 시간에는 슬기로운 인간관계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서지현 사모님, 네, 우리 눈물의 여왕님과 그리고 임예찬 집사님, 네, 쌈딱, 네, 이혜린 자매, 어린이님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새로운 게스트분들 일자리에 모시고 그리스도인과 중독이라는 주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 괴로운 이번 시즌 호스트 페퍼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제가 페퍼킴인가는 그 1화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 옆에 앉으신 우리 김선우 자매님부터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제가 중독으로 별명을 지으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감독님께서 그냥 키가 크니까 기린하라고 하셔서 저 오늘 별명 기린 하겠습니다. 네, 우! 네, 기린님. 오늘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기린님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정상욱 목사님께서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내방 쪽과 17년간 함께 살아온 영반 정상우입니다. 와, 영반. 여기서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또 한번 이렇게 또 사랑꾼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네요. 그죠? 네. 상당히 약간 좀 인위적인. 강요받은 건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강요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반님, 기린님, 네, 써놓겠습니다. 네, 우리 정배 집사님께서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듣고 네. 나니까 저도 저는 이빨에 미친 이빨 또라이 이똘 문정배입니다. 와,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다들 닉네임이 굉장히 거칠어지네요. 이똘이요? 이똘. 이똘님. 여기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특색이 확실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똘님과 영반님, 그리고 기린님. 좋습니다. 세 분은 혹시 테라스 다들 처음 출연하시나요? 네. 우리 선우자매는 테라스 지금 스텝으로 도와주고 계시죠? 네, 저는 스텝인데요. 절대 그 캐스팅이 안 돼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저는 이 자리에 있으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영업 비밀을 또 알려주시면. 그렇습니다. 네, 저희 테라스 팀이 섭외를 실패해서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친구 정말 중요한 인재라서 저희가 또 모셔온 거고요. 우리 목사님도 이번에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네. 저도 첫 출연이고요. 네, 언제 불러주시나 음. 기다렸는데 이번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뭔가 정상호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는데 항상 기회가 닿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기회에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진짜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은 약간 카메라와 네. 그 마이크 울렁증이 있는데요. 제 목사이지만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어서 있는데 제 좌우명이 약간 이제 현재 그리고 오늘 지금에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오늘 지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우리 문정배 지사님도 처음이신가요? 예, 저 어떠세요? 나오신 소감이? 사실 굉장히 나오기 싫었고요. 네. 왜냐면 네. 저도 카메라 울렁증 있거든요. 그러니까 찍는 거에 익숙해져서 카메라를 이렇게 렌즈를 마주 보는 게 네, 어색하신. 그냥 서로 같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많이 보시는. 카메라 보시면 네. 그냥 카메라 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보셨잖아요. 저는 벌써 4번째 지금 호스트를 하고 있는데도 앞에 지금 뭐 거의 다 틀렸어요. 지금 페파키민이어야 돼.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중독인데요. 중독이라고 하면은 좀 어딘가가 뭔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주제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삶에서 가장 또 자주 일어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재정, 직업, 그리고 인간관계 이것도 뭔가 결국 그 어느 정도 적정 선을 넘으면 도가 지나치면은 약간 중독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를 뭔가 이 주제를 뭔가 다 아우를 수 있는 중독으로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세 분께 좀 가볍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세 분은 혹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먼저 딱 생각나거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문정민 지사님부터. 우리 잠시만요. 아까 이똘님부터. 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폰부터 켜죠. 예, 유튜브 먼저 네. 열어가지고 평소에 어. 즐겨보는 콘텐츠 체크하고 네. 근데 사실 거기서도 뭔가 이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베이스먼트로 내려가서 평소에 제가 하던 거 하던 게 네. 독서. 건담? 건담. 건담 이렇게 하셨나? 오, 뭐, 건담. 저는 뭐 프라모델 조립하고 뭐 이런 거 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하고 대단하시네요.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 오신 분들 보면 이제 깜짝 놀라죠. 오. 와이프가 저거를 다 용인을 해주는구나. 오. 근데 확실히 그렇게 손으로 뭔가를 하면은 스트레스 레벨이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좀 단순 노동을 이렇게 뭔가 할 때 조금 단순 노동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손으로 뭔가를 하면은 응. 스트레스가 좀 레벨이 확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응. 당을 섭취를 해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 좀 레벨이 훨씬 높아지면은 손으로 뭔가를 하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오. 벌써 막 수많은 건담들이 많이 집에 그렇죠. 아니, 또 이렇게 막 그 뭐 책장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여기다가 와 언제 한번 초대해 주시면 보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그 진기한 그 현장을 직접 좋습니다. 우리 영반님께서는 어떤 네, 저는 뭐 스트레스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잠을 잡니다. 네, 모든 거 다 일단 스톱을 하고 정지시키고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든 간에 그냥 침대로 가서 일단 눈을 감고 잡니다.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제가 뭘 해봤자 지금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는 뭔가 좋은 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뭐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나 지금 들어가서 빨리 자겠다. 뭐 오후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좀 이렇게 무조건 잠을 청하는. 네,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 조금 또 웬만한 건 다 잊어지고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고요. 그래서 뭐 침대에 가서 절대 혼자 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잠만 잡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음날 사모님 이제 뭐 베개를 정리하시는데 뭐 눈물장 쿠키 있고 뭐 그러신 거. 네, 뭐 오해받은 적은 있는데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맞아요. 잠을 또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 기린님은 어떠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스트레스의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이제 일상적으로 받는 그런 간단한 스트레스들 이제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은 저는 좀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운동하고 운동. 좀 이게 뭔가 몸을 써서 좀 날려버리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또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들 이제 좀 약간 심한 스트레스나 약간 뭔가 관계나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은 저는 기도를 합니다. 네, 전 기도를 눈을 감고 벌써 를 하는데 결국엔 저도 자요. 자는 기도를 하다가 네. 이제 잡니다. 네. 진짜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하고 잡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깨고 나면 좀 괜찮아지고 결국 저도 잠으로 네네네. 바꿔주면 나도 저를.
제가 예상한 답변은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기도하시고 잠을 잔다. 애가 많이 성화가 됐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 네. 네. 잡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기린님. 정말. 기린 서서 자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앉아서 잡니다. 좋네요. 예. 아니 뭐 제가 듣기로는 한간에 금융치료 많이 하신다고 저 얘기 들었는데. 그거는 분기별로 오케이. 이제 금융이 넘쳐나는 게 아니니까.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쭤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무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찾게 되는 거? 이게 뭔가 약간 또 어떤 뭔가 그 중독의 뭔가 카테고리와 조금 밀접하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찾게 되는 거, 그만큼 내가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많이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여쭤봤는데, 중독이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약간 요즘에 이 단어가 갖는 그 무게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중독하면 뭔가 알코올 중독,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흡연, 또 도박, 뭐 포르노, 뭐 이런 되게 깊은 뭔가 이거 정말 진짜 뭔가 그 선생님이 붙어서 뭔가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수준의 그런 중독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뭔가 중독이 또 이렇게 밈에도 막 쓰이고 이러면서 뭐 나는 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쇼핑 중독이야 아니면 뭐 나는 릴스 중독이야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좀 희화되고 좀 가벼워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무겁든 가볍든 어쨌든 이 중독의 문제는 이게 그냥 막 이렇게 웃어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태바 성도분들은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제가 설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은 제가 먼저 현재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저는 예상 외로 이거에 되게 많은 분들이 75%에 달하는 성도분들께서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매우 그렇다고 하신 분들은 그 양이 적고 약간 그렇다라고 체크를 해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68%로. 그리고 보통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전혀 아니다라고 체크해 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조금씩 다들 이렇게 뭔가 가볍게든 깊게든 이렇게 뭔가 중독의 그런 것들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분께서는 어디에 응답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기린님께서는 어디에 체크를 하셨을까요? 저는 저도 약간 그렇다에 체크를 했거든요. 오. 제가 좀 요즘 좀 경계하는 게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 네. 이게 약간 무의식적으로 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게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면 막 1시간이 막 넘어가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나도 약간 조심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다에 네네. 체크를. 우리 영바님께서는 어디에 혹시 체크를 하셨는지. 네, 저는 보통이라고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을 이제 배달을 하는데 그 이제 운전을 해서 뭐 이렇게 딜리버리 해주는 그 시간이 한 4시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찬양도 듣고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운전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이제 그 시간들이 아까워서 뭔가 이제 틀기를 시작했어요. 핸드폰으로.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제가 아이들 이렇게 라이드 해주는 그 짧은 시간에도 뭔가를 틀어놓고 가는 거예요. 원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나 이렇게 딜리버리 안 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뭐 장거리를 가도 굳이 막 유튜브를 튼다거나 막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좀 제가 좀 바뀐 것 같은 게, 그래서 이게 약간 중독인가? 그래도 정말 짧은 시간, 막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나 5분 시간에도 출발하기 전에 뭔가를 틀어야 되고 뭐 찬양이든 뭐 뉴스든 뭔가를 계속 듣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저는 저에게도 있어서 저 요즘에 참 중독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신데 약간
혹시 약간 나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지금 상황에 있으신 네. 것 같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중독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굳이 일 안 할 때에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갈 때에도 뭐 아이들 라이드 해주고 장 보러 가거나 할 때에도 옆에 저희 아내가 타든 아이가 타든 뭔가를 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이게 약간 중독인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의도적으로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이똘님께서는 어떠신지? 저는 매우 그렇다로 체크를 했는데 오, 네네네. 좀 방금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중독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목사님 말씀대로 응. 저도 막 유튜브 틀어요. 네네. 근데 뭐 운전하실 때 유튜브 트는 거? 음. 그 예전에 유튜브라는 컨텐츠가 없었을 때는 플랫폼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라디오나 뭐 이제 음악을 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라디오 중독이다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 그쵸, 그쵸. 근데 난 방금 들은 생각이 이거 좀 가스라이팅 같아요. 아. 많이 본다고 그거를 너 중독이야. 이제 정죄하고. 방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 나 중독 아닌 것 같아. 본인의 자아를 찾을 수 불과 시작 15분 만에 이제 약간 그 섭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이똘님 제가 처음에 이제 섭외하려고 갔을 때 집사님 저희가 이번 주제가 중독입니다 얘기했을 때 그 중독하면 좋은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 내가 옳다크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15분 만에 이제 이러면 오늘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같은 의견, 이제 소수 의견도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처음에는 왜 매우 그렇다에 체크를 해주셨어요? 어떤 일단 유튜브 콘텐츠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일할 때도 네. 항상 이제 듣고 있고 뭐 이제 그리고 사람들은 저한테 일중독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생각해보니까 일중독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책임감이지. 그게 왜 일중독이야? 내가 회사에서 뭐 딴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 그렇죠. 일중독. 일중독 나 일중독 아닌 것 같아. 일중독 아니야 나. 중독이 아니시구나. 일중독. 근데 이게 약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뭔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네. 한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내가 조금 더 움직여서 좀 더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그게 이제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은 그거는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좋습니다. 중독이 아니신 걸로 판정이 됐으니까 또 저희가 축하해야 할 일이 아니요. 그래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다에 저는 항목에 그 체크를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 하루에 그 필수적으로 하는 그 생활에 필요한 그 필수 시간 빼고 그 법정 근로 시간 그 40시간 중에 8시간 빼고 그 시간 이외에 이제 정말 남는 그 한 뭐 몇 시간 될까요? 그 시간을 저도 조금 무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막 TV를 튼다든지 아니면 뭔가 콘텐츠를 막 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왜 나는 또 중독이라고 생각하냐면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딱 이걸 정해놓고 내가 이걸 딱 보고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딱 오면은 집에 오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뭔가 그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틀고 근데 그거를 그냥 하루 종일 약간 트는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약간 그렇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보니까 또 시간의 문제라고도 저는 좀 생각해요. 내가 어떤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가. 요것도 뭔가 중독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세 분은 하루를 좀 돌아보셨을 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삶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필수적인 그 시간들을 제외하고 여가 시간 또는 아니면 뭐 휴일 이럴 때 가장 많이 좀 투자하는 게 있으신지 분야가 있으신지 우리 이토님부터 약간 그냥 유튜브 보는 거? 그리고 네. 사실 뭐 아빠니까 이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거. 근데 그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필수인가요? 필수죠. 아빠니까. 우리 똥꼬집값 애들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야. 네.
해줘야 돼. 주로 이제 건담 만드는 거. 건담. 그리고 사실 이제 가끔씩 회사에서 일을 집으로 가져와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해야 할 수 있는. 해야 되는데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이 계속 말 시키고 하면 그쵸. 흐름이 그런 것들이 끊기니까. 흐름이 끊기고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집에 가져와서 좀 일을 진행할 때가 가끔 있는데 와이프가 볼 때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심한 것 같은데요, 집사님. 심한가요? 네. 심한가요? 중독 맞이. 다시 중독으로. 그거는 사실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좀 더 인정받으려고 일과 후에 학원을 간다든가 네. 추가로 뭐 공부를 한다든가 지금 하는 분야 이외에 다른 거를 좀 더 노력한다든가 그런 걸 중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긴 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회사에서 하는 거를 좀 더 이제 내가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이제 추가로 더 하는 건데 그거를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맞는 방향인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그 영반님께서는 어떠신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네, 투자를? 저는 시간을 되게 민감하게 오. 타이트하게 하는 편이라서 네네. 제가 캐나다 와서 제 일정을 딱 봤는데 사실은 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은 잠자는 시간 외에 뭐 공부하는 시간, 뭐 아이들 봐주는 시간, 설거지하는 시간 뭐 이런 거 빼고는 너무 이제 일정이 이렇게 되게 타이트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들 사이에 틈에 남는 걸 뭐 하냐라고 제가 다시 제 좀 생활을 되돌아봤더니 일본이 약간 멍 때리기더라고요. 오. 그냥 뭔가를 막 짜여 있는데 이 다음 일정을 해야 되는데 그 틈 사이에 있을 때 그냥 멍을 때린다거나 근데 그게 단순히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무의식적으로 막 습관적으로 그냥 핸드폰 앱을 이제 켜는데 그 앱도 뭐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쓱 보고 지우고 하는데 사실은 내용들이나 전혀 기억이 남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내가 그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하는. 의식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뭔가를 계속 핸드폰을 꺼내야 되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전혀 기억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영반님 얘기 들어보니까 혹시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메모장을 열어서 뭔가를 막 중요하게 뭔가 뭐 예를 들어 뭐 장을 봐야 되는 뭐 리스트가 딱 생각이 나서 그걸 써야 되는데 핸드폰을 키자마자 내 머리로는 메모장을 가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을 켜고 있어요. 약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무의식적으로. 손이 있으시죠? 저도. 있으세요? 네. 이똘님 있으세요?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일단 저는 SNS를 잘 안 하니까 안 하시니까. 사실 카톡 확인도 잘 안 해가지고 오. 그러면 막 약간 이렇게 자주 쓰는 앱 같은 거를 뭔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막 갑자기 들어가 보신 그런 경험은 없으시겠네요? 그냥 필요해서 들어가는 거죠. 아.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것도 유튜브죠. 유튜브. 네,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시군요. 네, 사용량을 체크를 해봐도 좀 압도적으로 유튜브가 많죠. 저는 약간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나 ADHD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저도 딱 페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을 이제 저는 이제 하루의 일과 끝에 이제 저는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성경을 보는데 항상 딱 제가 이제 자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전에 한 1시간 정도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패드를 켜면은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유튜브 보고 잡니다. 뭐야? 그래서 약간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요즘에 조금 하나의 현대인들은 뭔가 패턴이 되지 않았나? DNA. DNA인가요? DNA. 네. 우리 그러면은 기린님은 어떤 거를 좀 가장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양반님? 영반이. 영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일정이 되게 빠듯해요. 이제 막 뭐 저녁도 이제 제가 해야 되고 이제 저녁하고 전 또 이제 운동도 하니까 운동도 가야 되고 막 뭐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요즘 공부하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또 이제 그 일정들을 이제 바꿔가는 그 트랜지션 타임 있잖아요. 네. 그때 스마트폰을 꼭 한 번 딱 이렇게 보는데 그게 한 30분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쓸데없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반님과 비슷한.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뭔가 이제 우리 삶의 선택지도 더 다양해지고 뭔가 복합적인 요소들이 뭔가 삶 속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더 이제 더 다양하게 좀 더 해보자면은 이 중독의 영역도 그만큼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 뭔가 우리가 중독될 만한 게 막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면은 왜냐면 그냥 라이프 자체가 되게 단순하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스마트폰이니 뭐 SNS 뭐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그만큼 이제 뭔가 중독의 그 영역도 중독을 체크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넓어지잖아요. 고려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 본인 혹은 주변인이 중독의 문제를 겪고 있거나 아니면 겪었던 영역이 어디인지 제가 여쭤봤어요. 성도님께. 복수 선택 가능하다고 하고 여쭤봤었는데 가장 많이 체크를 해주신 게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튜브 및 콘텐츠 시청 이게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스마트폰, SNS나 게임, 스마트폰 게임 뭐 이런 것들. 그러고 조금 재밌는 게 저희는 그래도 도박과 포르노는 아무도 체크를 안 해주셨는데 이제 음주가 한 분 있었고요. 근데 이 음주가 본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죠? 주변인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음주 한 분 체크해 주셨고, 그리고 일도 있었어요. 일도 꽤 높은 비중으로 있었고, 그리고 항목에는 없었지만 커피, 탄산, 슈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기호식품에 중독되었다고 답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체크를 해주셨고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 우리 이번에는 영반님부터 체크를. 네, 저는 체크는 네. 게임에 했는데 게임이요? 게임에 오. 했는데 네. 원래 저는 이제 약간 커피 중독이어가지고 하루에 한 많이 먹을 때 6-7잔 아침 일어나서 이제 하기 시작해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교회를 가면 이제 모닝 커피를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는 주로 이제 설교 준비하거나 여러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또 한 잔 먹고 점심 먹고 또 한 잔 먹고 침방 가서 한 잔 먹고 퇴근하면서 또 한 잔 먹고 집에 와서 한 잔 먹고 되게 이제 커피 중독에 엄청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스스로 좀 많이 먹는다 생각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 건강 이슈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이틀에 한 잔 정도 이제 확 줄이셨네요. 확 줄였죠. 그래서 처음에 막 되게 금단 현상처럼 커피 막 먹고 싶은데 약간 목이 타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약간 건강 이슈가 너무 세게 와서 약을 안 먹으면 약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건강 이슈가 와서 한 번에 확 끊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굳이 찾지 않으면 커피를 안 먹어도 되는 정도가 됐고 그냥 조금 먹고 싶다 하면 그냥 한 잔 정도 이틀에 3일에 한 번 이렇게 먹는데요. 그래서 그건 좀 이렇게 약간 기호식품 중독은 좀 낮아졌는데 이제 게임 중독은요. 사춘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게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브롤스타즈라고 제가 깔았다가 지금 제가 제 아이들보다 더 잘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그전에는 몰랐을 때는 공감이 안 될 때는 왜 저렇게 아이들이 그냥 핸드폰만 열면 저렇게 할까 저거 한다고 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생각했는데 레벨이 올라가고 이렇게 약간 캐릭터들을 모을수록 이게 뿌듯함과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막 아빠 이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보다 제가 더 레벨이 높은 수준에 가니까 이거 중독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중독의 문제를 경험하시기도 했고
네, 지금 약간 어느 좀 그 마일드한 중독 상태에 또 놓여 계시기도 한.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의도적으로 좀 음. 이제 안 하려고 그리고 어. 하더라도 이제 네. 엄청 시간을 줄여서 이제 그 아이들과의 그 소통의 창구가 되고 싶었는데 약간 저를 중독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그 금단 현상. 그러면 혹시 게임을,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그 금단 현상도 지금 요즘에 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서 좀 게임을 좀 덜 하실 때 금단 현상도 지금 있으신가요? 게임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근데 그 아니에요? 정도는 아니었고 뭐 이게 커피에 비해서 게임은 이제 완전히 낮은 상태였는데 저 아이들은 제가 그 게임을 되게 하려고 했던 거는 두 아이가 그 게임을 엄청 잘해서 많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게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니까 이미 애들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게임을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 따라갈 것 같아서 그냥 뭐 최초 게임에서 이제 네. 스스로 만족하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또 아빠로서의 그 어떤 위험을 보여주시려고 스스로 이제 중독의 길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똘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지금 그런 걸 겪고 계신지. 일단 저도 네. 일이랑 커피에 체크를 했었어요. 네. 일은 좀 음. 아닌 것 같고 네.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고 근데 커피는 확실히 중독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계속 네, 같은. 그건 확실히 인정해요. 저도 목사님 못지않게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이게 한번 확실히 중독이다라고 느낀 거는 네. 재작년쯤에 겨울에 이제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음. 되게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몸이 회복되기 전까지 한 3일 정도는 커피를 입에도 못 댔죠. 근데 이제 몸은 회복이 됐는데 네. 이제 속이 걱정이 되니까 커피를 못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지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더블샷으로 내려가서 먹었는데 왜 우리 이제 이렇게 막 피 안 통하게 해가지고 네네네. 하잖아요. 전기 통하는. 네, 네. 통하게. 이게 놓으면은 피가 쫙 통하잖아요. 그쵸. 커피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와, 진짜. 도는 느낌이에요. 이게 한편으론 쾌감도 느꼈는데 네. 이거는 중독이다. 좀 이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근데 커피 어떻게 끊습니까? 네. 끊으셨는데요, 여기? 저는 못 끊어요. 네. 그냥 이렇게 살려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그래서 커피 혹시 어떻게 끊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질문 자체를 막으셔서 그냥 알겠습니다. 우리 기리님 그런 경험이나 그런 거 지금 겪고 계신지. 저는 네. 확실히 저는 이거 응답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없으면 이겠네. 없으면 네, 편하겠네. 없어요. 저는 왜냐면은 솔직히 스마트폰도 뭐 안 하자면 안 해요. 안 하자면 안 하고 유튜브도 뭐 제가 막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막 컨텐츠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한 시간 때우려고 오는 정도? 근데 뭐 유튜브보다 더 재밌는 게 있으면은 그걸 해요. 굳이 막 유튜브도 안 하고 음주도 뭐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네. 그냥 참 저는 중독으로부터 되게 네. 보호를 받았다라는 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네. 전 아까 그 커피도 저도 네. 저도 제가 커피가 중독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꼭 하루에 한 잔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서 여섯 일곱 잔 막 얘기하니까 저 한 잔은 그냥 기호식품이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쇼핑도 약간 중독으로 가려고 하다가 네. 제가 이제 뭐 사적인 얘기지만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네. 이 렌트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쇼핑을 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이거는 중독으로 갈 수 없는 삶이다.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약간 뭔가에 중독되기에는 내가 끈기가 부족하다 항상 이야기하시죠. 맞습니다. 끈기도 없고요.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저는 유튜브 및 콘텐츠 시청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약간 이제 나중에 이제 뭔가 이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그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이제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걸 빙자해서 콘텐츠 엄청 봅니다. 막 그냥 신작 나오는 거면은 무조건 봐야 되고 그리고 개발 아닌가요? 그거? 근데 가끔은 이게 자기 개발 저도 이제 그렇게 그런 합리화를 하죠. 자기 개발이야라는 이제 합리화로 어쨌든 너무 보고 막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날 예를 들어 이제 이거를 내가 오늘은 뭐 한 1화부터 5화까지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내일이 쭉 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를 계속 또 막 뭔가 그 여운과 그 허전함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뭔가 다른 걸 뭔가 이번에 또 뭔가를 또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또 찾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좀 어느 정도 약간 중독이 아닌가, 콘텐츠 중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 및 콘텐츠 시청에다가 저는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여쭤봤고 이 마지막 설문조사 요것도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이제 중독이 되고 좀 이렇게 이게 뭔가 우리 삶에 깊이 침투를 하면은 이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뭔가 어느 순간 이거를 계속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 의존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적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까 이야기해주신 아까 그 설문조사 첫 번째 설문조사와 비슷하게 대다수의 많은 분들 거의 70%에 달하는 성도분들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뭔가 집중적으로 막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런 영향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우리 기리님 그런 영향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네. 있습니다. 아까도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아이패드를 키면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네. 들어가는 게 네. 이제 일단은 저의 그 신앙 성장에 굉장히 약간 방해가 됐고 또 저는 이제 다른 중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되는 게 확실히 뭐 말씀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기보다는 어떤 설교를 듣고 그냥 뭔가 한번 뭔가 이제 해석이 된 그런 남의 그런 뭔가 간증들을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좀 성경을 읽고 이런 거에 되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우리 영바님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신 적 있어요? 아까 그 커피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받으신 경험이 네, 있어요? 네, 그 커피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네, 거의 일주일에 두통약을 3번 이상 이렇게 먹어야 될 정도로 근데 그 약이 되게 시중에 파는 이제 일반적인 뭐 타이레놀이나 뭐 그런 약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조제한 약을 이제 먹을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저희 한국의 조카가 네.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제가 먹던 약을 이제 똑같이 가서 처방받아서 먹으라 했더니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희 조카가 갖고 온 약을 보더니 기겁을 한 거예요. 왜요? 이 정도면 거의 진짜 진짜 제일 아플 때 이게 거의 이렇게 약간 뭐 그렇지 암 환자나 이런 통증을 이제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 먹는 그래서 뭐 속이나 이 내장이 다 사실은 되게 망가졌을 거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약을 조제받았던 의사 선생님께서 원래 두통약만 줬는데 이걸만 먹으면 그러니까 내장이 다 상하니까 약이 원래 하나였는데 마지막 조제받을 때는 4개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위나 이런 기관들이 안 좋아지니까 그걸 또 보완해주는 약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좀 건강에 이슈가 오면서 사실은 제가 원래 막 잠도 늦게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생활 패턴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몸도 되게 축나고 그리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약이 없으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뭔가 설교를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뭐 어떤 활동을 하기에 되게 제한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삶에도 그렇고 뭐 당연히 이제 삶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물론 뭐 제가 아직 젊다고 생각해서 막 제 삶에 대해서 걱정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어떤 신앙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에 이렇게 지장이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네, 뭐 거의 한 2주에 한 번 꼴,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약을 일단 먹고 있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약을 아직도 그럼 계속 드시고는 계시는 네, 그 약은 이제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 갔다가 우연찮게 어떤 약을 먹었는데 이제 한 알짜리 약을 먹었는데 이제 그 약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뭐 알고 있나요? 왜 웃으시죠? 그 약이. 아, 네, 그거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 약 우연찮게 먹었어요. 마시고 효과 아닌가요? 그래도 여기 와서도 여기 이제 파는 에드빌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을 먹어봤어요. 아플 때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나온 그 특정 브랜드 약이 딱 먹으면 약간 저한테는 순식간에 머리가 좋아지는, 아프지 않은, 진통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일단 지금 감사하게 그 약 먹은 이후로 2주에 한 번 정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횟수가 엄청 줄었어요. 그 이제 한참 그때 이제 중독의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커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약을 처방을 받으신 거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계속 커피 중독의 결과. 네, 결과로 심한 두통이 네, 온 거니까. 그래서 오, 굉장한 그 경험을 하셨네요. 커피를 드시는 게 궁금해. 라고 커피 중독자님께서 근데 커피를 마셔도 두통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두통이 올 때 살짝 먹으면 네. 약간 이제 개운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한도를 넘어가니까 계속 먹어도 오히려 이제 그게 더 커피 자체가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커피 한 잔 먹으면 약간 소화가 안 돼서 이제 되게 거북학스럽고 이제 그런 증상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기름 좀 적은 원두로 더블샷 드시면 괜찮으시고. 그러니까 더블샷 부담스러우시면 물 더 드시면 돼요. 여기 다른 게 중독이 아니라 커피 중독. 알고 보니 커피 중독. 그 최근에 거의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마일드한 그런 걸 겪으신 그 게임 중독에서는 일상생활에 뭔가 영향을 받으신 거는 없으셨나요? 그 게임 하실 때는? 일상생활에 또 영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제가 해야 되는데 뭐 저 집에서 주로 이제 설거지와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밥 먹고 났으면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잠깐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와이프가 부른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고 저희 아이들도 게임하고서 제가 야 하나 뭐 하라만 하면 전혀 대꾸를 안 했는데 그 현상이 저에게도 와서 저희 아내가 네, 매일 조금씩 더 음성이 높아지는 이 약간 가정의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한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살짝은 있지 않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제가 얘기할 때 다들 못 들은 척 했는가 그게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였구나. 저도 저희 아내가 이제 뭐 좋게 얘기하고 낮게 얘기하면 이제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꼭 약간 화 섞인 이제 말을 해야지만 제 귀가 움직이더라고요. 네. 우리 사모님 정말 참 대단하신 영원한 반쪽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똘님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신 적이나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원래는 네. 내가 이제 제가 일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다 꼬여버렸어요. 아 진짜요? 그럼 네. 전혀 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없나요? 아니 이제 사실 그런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터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오니까 집에서 뭔가를 더 하기에는 좀 몸이 많이 축나겠죠.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는다든가 큐티를 한다든가 네, 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갖기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큐티도 뭐 못하고 있어서 그러시군요. 예, 좀
에너지를 적정하게 분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러지를 못하니까 아마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그런 관계가 좀 소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그런 포인트에서 보면 어느 정도 중독의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응. 중독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응. 시간 분배, 에너지 분배에 좀 미흡했다. 예. 사실 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중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중독이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커피 중독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커피 중독으로 인해서 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신 있죠. 네.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를 내릴 시간이 없었는데 예배에 이미 늦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 늦거나 이제 저희는 와이프 때문에 이제 좀 더 일찍 와야 돼요. 일찍 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커피를 내려가야 돼서 좀 늦는다거나 금요 집회 때도 이제 커피 때문에 늦는다거나 뭐 회사도 그렇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제가 뭐 중간에 커피를 뭐 쏟는다거나 네. 해가지고 그럼 커피 다시- 마시게 된다. 그럼 좀 불안하죠. 그래서 예. 중독인데요. 예. 중독이신 걸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중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시간에 대한 것도 시간이지만 우리가 얼만큼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약간 뭔가 아까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살짝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내가 의지하는 것, 뭐 사람, 물건, 습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약간 세상적인 것들에 의존을 너무 해서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아니면은 그 하나님과의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했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너무 이것을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었다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궁금한데 혹시 이똘님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하나님보다 뭔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먼저 찾게 됐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그 원래 제가 그 닉네임을 이똘이라고 하려고 하기 전에 네. 그 정치병자, 네. 네, 정치병자. 어.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이제 정치 유튜버들은 그 이제 신앙인들도 많지만 무신론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이제 좀 귀 기울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신앙과는 거리가 좀 더 먼 그런 이제 말과 행동들에 좀 젖어들게 되는 예, 그런 상황들은 몇 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나 단어들이나 네. 그런 제스처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신앙인의 그런 말과 행동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들. 네. 항상 주의를 받죠 와이프한테. 오늘 올 때도 네. 굉장히 불안했어요. 나도 모르게 이슈.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게 박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오실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런 것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 뭔가 이런 것들도 중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내가 맞다라는 것들을 뭔가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설득하는 걸 넘어서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나의 어떤 뭔가 신념이 돼버리면 또 이것도 참 위험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혹시 영반님께서는 이런 경험 있으신지? 방금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뭔가 세상적인 것들이 되었던 경험? 네. 네.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거나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 약간 시대 흐름이라든가 비슷한 뭔가 결인가요? 네,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있던 이제 어떤 좀 기존에 있던 어떤 뭔가로부터 좀 벗어난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뭔가 하는 젊은 목회자여야 한다
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약간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현대 시대와 그 사이를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제 목회자의 사명인데 네. 어떤 그런 세상의 흐름과 어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제 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때의 그 당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보다 어쩜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대답해줘야 되지 않나, 목사가 대답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렇죠. 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네. 그렇죠. 해석해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세상의 흐름과 이렇게 트렌드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시대 정신이라든가 어떤 뉴 트렌드에 대한 올바른 이제 그걸 미리 알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약간 역정되는 이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과 세상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좀 그런 시각들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했었어요. 네. 네, 오, 좋습니다. 우리 기디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저는 있어요. 네. 있고 일단 약간 중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중독보다는 집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집착? 그 사람이랑 습관에 대해서 좀 집착한 적이 있는데 네. 일단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어쨌든 저희가 사람들과 살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막 약간 그런 뭐 일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좀 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눈에 보이는 그런 뭐 매니저나 그냥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되게 약간 집착하고 그 사람들한테 막 잘 보이려고 했던 경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커피 얘기했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커피 먹는 습관이 되게 그러니까 한 잔이지만 그거에 되게 약간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 그 아침 커피를 안 마시면 뭔가 하루가 망한 거. 약간 좀 요런 마음까지. 네. 하루의 시작이 잘못됐다. 뭐 약간 이런 정도로 좀 습관에 조금 네. 중독보다는 약간 집착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을 경험했던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뭔가 그동안 해왔던 뭔가 경험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제 뭔가 고집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뭔가 이거를 뭔가 간구하고 바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잠깐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뭔가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뭔가 경험이나 약간 나의 또 개인적인 삶에서의 또 그런 경험에 더 약간 의존하고 뭔가 집착해서 뭔가 나의 미래를 뭔가 약간 풀어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이게 중독이라기보다도 그냥 제가 좀 그거에 더 하나님보다 의존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독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게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라는 뜻도 있고요. 이거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독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랑 어느 정도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뭔가 어떤 진짜 병적 상태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진짜 어떤 거에
중독이 되면 우리가 가끔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이 좀 더 중독의 문제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튼 이 중독이 결국 우리의 몸과 정신을 좀먹으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중독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방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많은 방해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이런 큰 영향을 미치는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 고민과 질문을 좀 여쭤봤는데 몇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낸 모든 것이 중독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써주셨고,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큐티와 기도하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내 삶의 1순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챙기고 또 아침밥 준비로 머릿속이 꽉 차 있어서 큐티가 되어지지도 않고 기도도 점점 짧아집니다. 기분에 따라 큐티를 하기도 하고요. 나의 아침 습관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대부분 가벼운 스마트폰 중독 상태일 듯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이 인스타보다 더 재밌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과 질문을 같이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기분도 참 씁쓸하고.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성도님들 얼마나 괴로우실까,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무언가 중간에 껴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좀 끊어내고 좀 그 안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좀 나눠볼까요? 그 해결을. 기린님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은. 관계에서 묶여 네. 있다면. 솔직히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글쎄요. 근데 이 부분은 계속 그냥 우리가 그냥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해서 계속 이게 돌이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어쨌든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아까 제가 이 질문 중에 아침에 너무 정신없고 약간 이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이게 중독이랑은 솔직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다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약간의 죄책감이 들 수 있으나, 그래도 어쨌든 방향성은 계속 그렇게 잡고 계시니까. 잡고 계시니까 그거에 굳이 매여 계실 필요 없지 않나. 뭔가 그런 생각부터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의 전환이. 우리 이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게 지금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계속 내가 내 말을 부정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게 있다면은 뭔가가 막고 있다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인지를 하고 그게 방해가 된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일이 방해를 하고 있나 나는? 어. 네, 방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정말 이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은 결코 나한테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근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독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를 하려면 먼저 일이 중독이라는 거를 내 자신이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저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거는 중독이라, 그리고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중독인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이제 답을 찾.
근데 아까 이제 뭔가 아까도 이제 이야기하셨듯이 뭔가 이 일 때문에 뭔가 우선순위인 뭔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시간이 뭔가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그렇죠. 중독에 아무래도 이제 응. 일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요. 응. 시간 분배가 또 제대로 네. 잘 안 되시고 뭐 응.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일단 앉았으면 눕고 싶고 음. 누웠으면 이제 말씀을 보다가도 자고 싶고 네, 그렇죠. 눈 감고 싶고 뭐 편해지고 싶지 않을까요? 음. 에너지가 좀 남아 있으면은 안 그럴 텐데 예. 누군가는 이것도 그냥 의지 부족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 에너지 분배를 잘 못한 그런 탓이 아닌가. 중독 맞습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아 너무 웃겨요. 오늘 너무 큰 활약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 자아찾기 이돌님의 자아찾기 오늘 같이 하고 계십니다. 부제로. 네. 그럼 우리 영화님께서는 좀 어떻게 만약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건면? 네. 뭐 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한다라고 하면 저는 뭔가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엄청난 큰 노력들이 아니라 아까 뭐 다 얘기하셨듯이 어떤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그런 단절, 그런 관계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시작은 그 회복의 시작점은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뭐 저는 성도들에게 또 뭐 청년들이 제가 상담할 때도 뭐 하루에 큐티를 꼬박꼬박 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다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을 봐야 되고 뭐 그래도 하루에 뭐 한 장씩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율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율법보다는 오히려 내가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어 인식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잠잠히 막 의식적으로 내가 성경을 마가복음을 다 읽어야지 뭐 이런 것으로 뭐 큐티를 매일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회복되지 않는다고 봐요. 오히려 더 잠잠히 자기의 어떤 시간을 뭐 낼 수 있는 만큼 내는 거죠. 하루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내가 100%를 회사에 썼다라고 하면 한 95% 정도는 일을 하되 5% 정도만 해놓고 그러다 보면 그 정도의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시작점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루에 뭐 10장씩 읽어야지, 기도 1시간 해야지, 사실 그거는 이제 약간 오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스스로 잠잠히 본인의 작은 시간부터 내어드리는 것이 저는 관계 회복에 자유로워지는 거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와, 네, 오, 좋습니다. 결국에는 세 분이 다 일치된 의견이신 것 같아요. 뭔가 내 상태가 지금의 상태가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데서부터 그 자유의 길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조금씩 이제 그 포션을 넓혀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 중독을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이렇게 막 그런 뭐 미드 같은 거 보면은 뭐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 막 이래가지고 뭐 이미 중독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뭐 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현재 지금 중독을 겪고 계신 분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뭔가 이렇게 조금씩 차도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오픈해서 막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엔 또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오픈을 해야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중독이라는 문제를 두고 좀 어떻게 뭔가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이런 세상적인 공동체와는 확실히 또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문제를 숨기기보다는 뭔가 더 잘 오픈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더 생길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내에서.
우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자신의 치부를 오픈을 했을 때 네. 뭐 앞에서건 뒤에서건 정죄하는 말을 그 사람이 오픈한 사람이 들었다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또 봤다면 이제 그런 치부를 오픈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으로 더 숨기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치유가 되는 과정보다는 오히려 더 안으로 썩어 골마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 누군가 그런 거를 용기 내서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좀 힘이 될 수 있는 말로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분위기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영바님께서는 네, 사실은 뭐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계셨는데 사실은 이제 젊을 때부터 되게 아버지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그 한 가정에 되게 이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돌아가신 이후에 가족들이 좀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한참 이제 아빠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그 시기에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친척분이 본인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걸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본인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그 가정이 어떻게 아빠와 남편, 아들에게 대했냐면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남편으로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맞냐. 그 아이들은 아빠가 우리 아빠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요라고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아빠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오히려 더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누구 얘기도 안 들으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정에서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도 네가 아빠냐, 그러고도 네가 아들이냐, 그러고도 네가 남편이냐 이런 식으로 막 정죄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또 마지막에는 비난했어요. 그래서 약간 쓸모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비난했을 때 그 가족에서 이분은 거의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뭐 같이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계속 비춰지다가 결국엔 이 자녀들도 성장을 하고 아내도 이제 한 70대 가까이 나이가 들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온 가족이 모여서 후회했던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버지를 평가하고 남편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본인들의 가정의 아픔을 본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막상 돌아가시니까 그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슬픔을 느끼고 잘 못해주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포용해주지 못했던 것 때문에 뭐 지금은 그 가족이 너무 잘 지내고 있지만 그 돌아가실 때 당시에 가족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버텨냈어요. 결국엔 이겨냈지만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의식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라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중독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무엇인가에 중독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교회의 어떤 의식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평가하기보다 우리가 이 사람이 그런 증상을 볼 때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고 무턱대고 그런 건 잘못된 거야. 사실은 중독에서 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그리고 되게 비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인생이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중독이 됐어 이런 비난보다는 오히려 저는 또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격려의 말이 우리 공동체 안에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식 수준과 또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사실은 그분들을 더 잘 품을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교회 공동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기리님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저도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랑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육체는 계속 노쇠해지고 이제 자극적인 것들은 자극적인 것들은 네.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누구나 다 무언가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중독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되게 격려를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고치고 그것을 오픈한 거에 있어서 되게 뭔가 용기가 있다는 거를 많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이제 교회고 공동체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소수의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깊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만약 이렇게 진짜 내가 이거 중독이야라는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렇게 오픈해서 그래 참 너도 힘들었겠다라고 이제 격려하고 이제 우리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정말 누가 봐도 옆에서 봐도 이거 좀 중독인데라고 싶은데 뭔가 본인이 약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뭔가 약간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막 마냥 그냥 품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제 지금 생각으로는 그냥 제 순수한 제 의견으로는 뭔가 너가 지금 이런 상태가 사실 심각한 상태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반대 이런 케이스는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영반이 혹시 아이디어 있으세요? 예, 뭐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음. 사실은 이제 본인이 깨닫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교회가 또는 어떤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 그 사람에게 사실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런 말을 해주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무조건적으로 막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도 되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되고 근데 이제 어떤 리더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중독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선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되게 뭐 말 톤이라든가 뉘앙스에 따라서도 상대방이 느끼는데 굉장히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전반적 교회가 그런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보일 때 저는 뭐 공격적인 게 아니라 되게 회복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뭔가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저는 중독 만약에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 우리 이똘님과 기린님은 이렇게 영바님께 여쭤보고 싶은 뭐 이것과 관련된 질문들 있으신지 중독이요. 네, 중독과 관련해서 없습니다. 이똘님은 혹시 있으시나요? 저도 질문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는 목회 방식 그거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이긴 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것도 어차피 문자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문자가 쓰여진 그 시대의 인문학을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존경하던 그런 분이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방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짧지만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따로 그거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이제 끝나고 요건 이게 티 한잔 하시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잘못 썼네. 네, 우리 중독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있고 내가 진짜 중독인가 우리가 계속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돌님은 뭔가 나 중독인가 했다가 나 중독 아닌 것 같다 했다가 결국 다시 중독을 일으키는 약간 그런 이 굴곡을 한번 경험을 하시기도 하실 정도로 이 중독의 문제가 사실
뭐 이게 진짜 정확한 자가 진단으로 내가 진짜 중독이냐 아니냐를 뭔가 논하긴 사실 조금 그 위험한 부분이 있긴 하죠.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네. 예, 이제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찾아가는 거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독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많이 이제 밀접하게 또 경험할 수 있고 뭔가 또 겪을 수도 있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분들에게 좀 격려와 뭔가 위로의 말씀 좀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마무리하시면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네. 훈화 말씀. 잠깐만 끊고 잠깐만 다시. 그러니까 중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성도분들을 위해서 이제 과연 내가 진짜 중독인가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남모르게 지금 막 중독 때문에 고민하고 중독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 모양으로 이 중독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실 성도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아니면 권면의 말씀 네네네.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이 아니었네요. 네 마지막 질문인가요? 아니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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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중독이라고 했을 때 뭐 되게 중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 경한 중독, 약한 중독에 뭐 저도 그렇고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되게 압박이나 이런 거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의 의지나 뭐 내가 의지가 약해서 중독됐다라고 옛날에는 많이 생각했어요. 옛날 분들은 뭐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보면 의지 약해. 뭐 뭔가 네가 결단을 못해서 그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오늘 현대 사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중독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중독에서 벗어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분들은 좀 이미 좀 많이 중독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아까 우리 이또님께서 말하신 대로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은 오픈할 수 있는 물론 뭐 모든 사람에게 오픈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목회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소그룹 리더라든가 또는 신앙적으로 영적인 이런 신앙적인 멘토가 있는 분들과의 좀 잦은 이런 교류와 또 어떤 뭐 상담을 통해서 저는 잘 회복되리라 보고요. 저는 먼저는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독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은 결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늘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태바 교회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또 목회자 소그룹 리더들 그다음에 신앙적인 또 멘토들에게 꼭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저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그리스도인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참여하신 소감도 이렇게 한 번씩 듣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리님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스텝으로 참여하시다가 직접 마이크를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되게 굉장히 새로웠고 또 이제 중독이라는 주제가 솔직히 이제 뭔가 어떤 분들한테 되게 예민하고 또 좀 뭔가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본인의 의지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게 중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약간 생각을 했는데 저도 미세하게 많은 부분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고 좀 중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삶의 빈 부분들을 좀
말씀과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좀 채워갈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똘님께서는 오늘 어떠셨는지.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성도분들께서 아마도 이렇게 오픈해서 나눔으로써 어떻게 본인이 중독인지 아닌지를 찾아가는지 이제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거라고 와우.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대본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네. 표본이 되신 거다. 그럼요. 이거 우리 다 이게 얘기된 거잖아. 네, 맞아요. 저희 다 하나의 그 과정이 있었고, 좋습니다. 우리 영마님께서는 오늘 참여해주신 소감, 네.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네, 많이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또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공개 석상에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우리 이렇게 새로운 면을 우리 가까이 늘 지냈지만 또 다른 면들을 볼 수 있어서 우리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약간 입이 풀리시는. 입이 풀릴 것 같은데 이제 끝날 시간이어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잘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이렇게 세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짧게 그냥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본 거는, 저 중독하면서 계속 이제 뭐 대본도 쓰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공허함을 내가 어떻게 채우는가, 그 삶의 약간 그 여백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 삶이 조금 어딘가 뭔가 좀 심심하고 공허하고 뭔가 이럴 때 나는 이거를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걸 너무 머리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까도 이야기했듯 뭐 콘텐츠라든지 뭔가 약간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그런 여백을 막 채워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뭔가 스스로 막 자꾸 합리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중독으로 몰아가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오늘 이야기하면서 저도 좀 많이 깨닫고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먼저 하나님으로 좀 채워가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이야기 너무 진솔하게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총 4주 동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주제들, 재정, 직업과 소명, 인간관계 중독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분들과. 그래서 어떤 문제나 고민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태바 성도님들 되시길 또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면서, 이제 다음 시즌은 벌써 시즌 7입니다. 네. 와우. 네.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시즌 7까지 하다 보니까 좀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아이디어 있으시면 세 분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뭐 드라마도 찍고 뭐 팟캐스트도 지금 여러 번 하고 또 막 다양한 주제로 저희 시즌 1부터 쭉 계속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어떻게 읽으면서 이 미디어 선교에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스푼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이 많은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거나 좀 한 번쯤 같이 도전해보고 싶으신 게 있다면 테라스 팀으로 언제든지 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은 열려 있으니까요. 네.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세 분 보내드리면서 이번 시즌 마지막 인사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을 우리 영마님께서 해주시고, 태바의를 우리 이똘님, 문정배 지사님이 해주시고, 라이프를 우리 기린님이 해주시면은, 스토리는 여기 카메라 보시고 스토리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영마님께서 오늘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는 태바의 라이프 스토리.